안녕하세요. 고혜주 피팅의 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완공된 현장을 좀 찾아왔습니다. 네. 어떤 리모델링 현장에 저희가 좀 온 걸까요? 네, 바로 뒤에 쌍둥이처럼 네. 나란히 서 있는 두 개 건물 네. 동시에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네. 대지 면적은 67.7평, 건축 면적은 37.8평, 연면적은 143.2평, 건폐율은 55.71%, 용적률은 155.8%. 건물은 두 개인데요. 네. 한 개 동의 정보만 드린 거예요. 쌍둥이처럼 똑같으니까 네. 그냥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기존에 일단 건물 상태가 좀 어땠을까요, 대표님? 옆에 있는 주황색 벽돌 네. 건물처럼 되게 유사한 형태였어요. 네. 변경전 사진을 보면은 벽돌을 시공하면서 울퉁불퉁 튀어나게 약간 장식도 했었고, 색깔도 저는 오래된 옛날 촌스러운 색깔이었는데 그 색깔을 바꾸고 예스러운 어떤 장식들을 제거만 하고 페인트 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본인 건물이 벽돌 건물인데 페인트 칠을 했을 때 하자가 없을지, 그리고 그 품질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의문이 많으실 건데, 지금 저희 건물을 예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님, 외관적인 특징이 또 있잖아요. 시원하게 유리가 있긴 한데요. 네. 노란 색깔에 이렇게 지금 계단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폭이 좁고 깊은 건물들은 네. 항상 계단실이 전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한테 고심을 걷어요. 계단실을 철거하고 뒤로 옮긴다. 네. 그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쵸. 리모델링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전면에 계단실을 유지를 하자. 하지만 벽을 뚫어서 그냥 차라리 그 계단실을 특색 있게 하자. 그거를 디자인으로 승화시키자 해서 벽을 터버리고 계단의 형태를 그냥 색깔 진한 노란색으로 드러냈어요. 대표님, 근데 계단을 막 옮기잖아요. 이런 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좀 차이가 나요? 계단을 새로 설치하고 계단실이 철거가 되는 부위는 또 바닥을 메워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네. 1억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4, 5층짜리 꼬마 빌딩일 때. 네. 저희가 이제는요 내부로 좀 들어가서 네.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또 계단실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건물 내부 보여드리기 전에 입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랑 연결되니까. 이 엘리베이터 기존에 대표님 있었나요? 없었고요. 네. 지금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눌러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맞습니다. 8인용 사이즈고요. 저희가 문을 왜 양방향으로 했는지는 네. 저 올라가서 보시면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벽면이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요거 그냥 칠로만 한 걸까요? 뭐 마감재를 비싼 거를 붙여서 입구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지만, 마감재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매립되고 하면은 정신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페인트로 네. 가장 심플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저희가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 계단실 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올라가기 전에요,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예시 같아요, 대표님. 세면대, 변기, 네. 거울, 천장에는 동파되지 않게 복사열 판넬, 모든 게 들어간 그냥 알찬 구성의 예시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전 건물주분들께서 화장실을 전용 공간 안에 넣냐, 복도에 넣냐, 뭐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는 바깥에 놓음으로써 낭비되는 공간을 화장실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전용 공간이 훨씬 넓게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요. 여기에 원래는 공간이 없어서 넓었는데 생기면서 좁아졌잖아요. 근데 이 좁아진 거를 좁아지지 않게 느껴지는 게 요 계단실의 창호예요. 계단실 창호를 뚫으면서 요 계단실이 답답하지 않게 좀 해도 들어오는 쾌적한 계단실이 됐어요. 저희가 이어서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희가 반대편에서 타서 반대편으로 지금 내렸고요. 여기가 지금 공용 사무실인데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문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일반 전기 스위치처럼 퇴근할 때 딱 끄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퇴근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돼요. 들어와서 문이 쫙 열리면 그 공간이 이전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방범의 효과로 지금 이 공간은 방범의 효과로 문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방범 셔터를 하면 돼요. 방범 셔터를 쫙 내리면 사람들은 없는데 내가 잘못 왔네 생각하고 좀 바로 눌러서 내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서 저희가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대로 좀 깔끔한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조명 예쁘게 라인 맞춰서 하고, 보호보다 약간 더 높게 해서 층고 확보하고, 주택이었기 때문에 층고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냉난방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 놓으시면 세입자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벽은 깔끔하게 페인트 처리하고 군데군데 전기 콘센트 사용해서
바로 그냥 입주하시면 책상 배치하고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필요로 원하시는 방향성에 맞춰서 사무실 칸막이들 네, 칸막이들 갖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내부까지 네. 봤는데 궁금한 게요, 대표님. 내부가 아까 밖에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됐을까요? 올라오기 위해서 반층으로 올라와요. 복도는 약간 지그재그가 약간 엮였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서 그 자리로 나오면 거기서 반층으로 올라가거나 반층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서 반대편으로 내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엘리베이터가 한 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반층으로 올라가서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층씩 올라가는 거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계단을 만약에 털어야 된다 하면은 네. 막 1억 이상이 막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저 문도야 통사옥으로 네. 세입자를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문으로 할 필요 없고요. 방범 셔터 정도로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남은 다음 장소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최상층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옥상은 어떤 것들을 좀 했을까요? 보시다시피 방수, 네. 방수 깨끗하게 해서 지금 네. 누수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요. 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고 네. 페데스탈까지 깔면 좋은데 네. 가성비 있는 투자, 네. 예, 중점이 좀 잡혀 있는 현장이라서 네. 페데스탈까지는 굳이는 안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페데스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방수재를 좀 더 오래 보호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수평감을 주기 위해서 페데스탈을 추천드리는데 네. 여기는 비교적 수평이 네. 잘 맞춰져서 방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페데스탈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페데스탈 추가하면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이 정도 면적의 페데스탈이면 한 네.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공사하는데 건물이 두 채잖아요. 네. 두 개의 빌딩을 이제 했는데 어느 정도나 공사 기간 걸렸을까요? 공사를 두 개 동을 동시에 했다고 해서 네. 시간이 2배인 건 아니고요. 오. 공사 기간 자체는 한 개 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왜냐하면 인원 투입이 양쪽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4개월 정도. 네, 그래서 준공까지 5개월 만에 이제 공사는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사하는데 지금 건물이 두 채잖아요. 네. 총 공사비 얼마나 들었을까요? 특히나 한계동은 네. 인테리어 공사. 네. 예,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채에 7억 정도가 투여됐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는요 중개사님 모시고 또 임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요즈빌딩 김민수입니다. 네, 중개사님 일단은 여기 건물 주변 요즘 시세들 월세 어떤가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층당 이제 뭐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기존에 발생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300만 원에도 한 층에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또 업종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현재 일부 층은 이제 뭐 직영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나머지 이제 2개 층 정도를 임대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도 역시 오피스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피스로 금방 맞춰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낡은 건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꾼이 있습니다. 죽은 건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외관에서 튼튼한 내구성까지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작업.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 방법으로 틈새 시장 개척에 성공한 꾼의 이야기. 어떤 마음이냐면은 건물에 그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를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리모델링으로 건물을 새롭게. 틈새 시장을 노려라. 김지환 대표.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꾼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니 꽤 넓은 규모의 공간을 가득 채운 건 건축에 쓰이는 자재들 같은데? 이런 자재들이 전부 다 그 건물의 외장재로 쓰이는 자재들이고요.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전시된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살피며 확인하는 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죽은 건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건물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런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보면은 금방 예뻐질 수 있는 건물이에요. 잘만 정리가 되면은 조금만 손대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건물들이지만 이 낡은 건물들이 꾼의 손을 거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데 이 건물의 건물주 분들도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고 싶으신 의지들이 다들 있으세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여기시고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큰 공사 없이도 마치 새 건물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꾼의 시공 노하우. 다양한 공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더블 스킨 공법을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대적인 철거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요. 공사 기간도 절약이 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존의 건물을 면밀히 검토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리적이면서도 새로운 디자인 효과를 내는 이른바 더블 스킨 공법. 처음에는 건물이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거나 건물에 균일이 가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찾아 들어오세요. 근데 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조금 가미되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월세 수익이 상승되는 효과 내지는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에 기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깔끔한 식당에 손님들이 더 찾는 것처럼 깔끔하고 예쁜 건물에 세입자들이 더 들어가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컨디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용도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특히 여기는 많은 부분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자재라든가 같이 다니면서 자재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견적들도 꽤 합리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 뭐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조심스럽고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변경 전이 변경 후가 됐을 때 그거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을 좀 많이 거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 외형의 일부를 직접 제작하기까지 한다고요. 고객이 돌아간 뒤 꾼은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시공 예정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새로 태어나는 건물의 최대 강점. 주변 건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건물 재생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꾼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죠? 여기는 지금 50년 된 건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주유소로 이용이 되다가 지금은 여기서 새로운 매입자가 매입을 하셨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온대요. 이곳 역시 더블 스킨 공법으로 완성될 예정이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거를 안 할 거고 여 우에다가 새로운 마감재를 덧붙이고 쌓으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시공 후 건물의 모습을 그려보는 꾼. 꾼의 눈에는 벌써 멋지게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건물에 그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를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일, 네, 그리고 그게 주변과 사회에 기여한다면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